티끌모아 티끌이라고 위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부자 되려면 마인드 리셋이 지금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IT 바이오 팀의 문상덕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이란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재테크 해도 크게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괜히 많이 잃기보다는 많이 벌지는 못해도 번 거 잘 지키자 그런 생각으로 돈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저랑 하나 빼고 똑같아요. 저는 ENTP거든요. 부자가 되실 것 같아 보였는데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랑 정반대예요. 일단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세요. 지금 30대 초반에 사회초년기 시절은 저축과 투자의 시점인데요.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노력해도 남들과의 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고 실망감에 하신 말씀 같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선 시드머니 마련을 위한 재무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제 투자법은 기본적으로는 일해서 벌자는 주의고요. 특별하게 투자를 많이 생각하거나 도전해보지는 않는 편인데 사실 스타트업 취재하면서 미술품 공동 구매를 알게 됐거든요. 또 미술품이 웬만하면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2년만 참으면 30%를 번다고 하니 그래서 매달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투자 도전해보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조금 위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품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좀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으로 미술품 공동 투자나 이런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투자를 하고 계신데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드머니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정기적금, 예금, 적립식 펀드, 공모주 펀드 등 안전하면서도 언제든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만 추천드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금융상품이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 나이에 당장 내 집 마련도 안 했을 뿐더러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미술품이라든가 아니면 NFT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의 장기 투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일단 당면한 과제인 결혼 자금 준비라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소득 구조가 가장 약한 구조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로소득 비중이 높지만 점차 자본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은퇴 시의 최종 목표가 되셔야 돼요. 사실 지난해 주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제 첫 주식 투자였거든요. 조금 일찍 알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그게 허위였다. 같이 투자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물려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패닉셀을 그냥 해버렸는데 거의 50% 이상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주식은 나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처음부터 개별 종목의 일시금을 한 번에 투자해서 그 손실이 더욱 크셨던 것 같습니다. 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어린이 될 때까지 많은 실패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일단 소액으로 하시되 일단은 할 수 있는 기능성 상품 청약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종잣돈 마련을 위한 주식의 일부 ETF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의 변동성은 초기 투자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증권회사를 근무하지만 투자의 단계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꼭 선택해야 되는 필수제예요.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택시가 제일 크죠. 신촌에서 사실 걸어서도 40분이고 버스 타면은 15분이면 오는데 저와 타협을 하면서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아서 그리고 커피도 사실 커피 맛도 구분도 잘 못하면서 굳이 그렇게 4,500원씩 주면서 한 달에 택시나 커피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택시와 커피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고 했는데 사실 커피 먹는 한 잔의 여유도 없으신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택시와 커피 요건 습관이거든요. 하루에 한 잔과 택시 한 번 타신다면 이것만 아끼셔도 상당히 큰 금액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을 위해서 택시를 타지 마시고요. 커피를 회사에 있는 걸로 드세요.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촌에서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근처에 학교도 다녔어가지고 신촌에 좀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뭐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1억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조금 보태서 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면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작은 내 집 주거용 뭐 오피스텔이라도 한번 구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억이 생긴다면 모든 돈에 더해 오피스텔을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야 돼요. 1억이 없어도 무주택자가 지금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물건을 찾아야 돼요. 임금 상승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가파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오피스텔 사시면 더 가격이 올라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 말고 자산 가격 상승이 가능한 투룸, 뭐 빌라 아니면 재개발 호재가 있는 대지 지분 아니면 다가구 이런 매매를 추천드리고요. 자산을 선취매하지 않으면 모래 괴물이 삼키듯이 인플레가 내 월급을 훔쳐갑니다. 사실 질문을 받고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생각이 컸고 아 이거 뭐 금리 1% 2% 차이 이거 더 공부해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내 돈이 뭐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차라리 내가 실생활에서 좀 다만 몇만 원이라도 아끼는 게 더 남기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 목표를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좀 극복하셔야 돼요. 모든 결실은 일단 계획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년 안에 얼마를 모으고 싶다. 그럼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반기, 분기, 매월 나오겠죠. 그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가령 신촌에 오피스텔 매수를 위해 1억을 모으신다면 실천 가능한 달성 시기 4년이나 5년 정도 우선 설정을 하시고요. 급여 관리 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저축 금액을 정하셔서 우선 급여에서 선 공제 후 나머지 급여를 가지고 지출 관리를 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MBTI 결과에서는 조금 그게 본인의 성향이 안 맞는다고 하셔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참 질문을 받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유년기에 사시던 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기둥만 남기고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옥집인데 황토로 이렇게 벽도 만들고 아버지랑 같이 어떻게 보면 집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참 그 집에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저도 노후에 그 집을 고쳐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노후 대책은 그 집을 상속받는 것. 시골에 있는 집은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60, 70대 때 상속 받으실 텐데 상속은 포기하세요. 내 돈만 내 돈이에요.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가격 하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90세 이상 사시기 때문에 상속이 현실적인 답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선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더 많은 재원과 준비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도 2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을 통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면 종신형 연금 형태의 가입이 가능하시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 차액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없습니다. 부자 되려면 마인드 리셋이 지금 필요하십니다. 너무 직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